안녕하세요. 건강지식사전 시청자 여러분, 건강지식사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항해사,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오랜 고민이자 해결하고 싶은 숙제, 바로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비만 관리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체중 개발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경험이요. 맞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과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장내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식이나 과도한 운동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 슈퍼푸드는 단순히 칼로리가 낮아서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지방 분해를 돕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비만 관리라는 긴 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 가지 슈퍼푸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물론 실제로 이 음식들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한의학적인 관점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만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첫 번째 슈퍼푸드를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 흔히 오트밀로 잘 알려져 있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지만 이 귀리가 가진 비만 관리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귀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곡물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이미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귀리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위에서 물과 만나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위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덕분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다음 식사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귀리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에도 유리하며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 씨입니다. 그는 늘 바쁜 업무와 잦은 야근, 그리고 회식으로 인해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점점 불어나 90kg을 훌쩍 넘었고 잦은 소화불량과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민준 씨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민준 씨는 무작정 굶거나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대신 식단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귀리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침 식사를 오트밀로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우유와 견과류, 베리를 넣어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되 양을 3분의 2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오트밀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었죠. 또한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니 점심 전까지 군것질을 찾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3개월 후 민준 씨는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 3회 걷기 운동과 오트밀 아침 식사를 꾸준히 이어갔고, 1년 뒤에는 총 20kg을 감량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귀리라는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리를 어떻게 볼까요?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 의서에는 귀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곡물을 인체의 기혈을 보충하고 위장의 기능을 돕는 중요한 식재료로 여깁니다. 귀리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아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습담이란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노폐물과 습기로 비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귀리를 섭취함으로써 습담을 제거하고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돕는 것입니다. 귀리를 비만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만들어 먹거나 밥을 지을 때 귀리를 섞어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귀리밥은 찰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백미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귀리를 갈아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씹는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귀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하루 30g 정도의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녹차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강력한 비만 관리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차는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 건강과 명상을 위한 중요한 음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녹차의 비만 관리 효능의 핵심은 바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카테킨은 우리 몸의 열 생산을 촉진하여 신진대사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줄여서 EGCG라는 성분은 지방 산화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분해하고 새로운 지방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녹차를 마시면
지방이 더 잘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녹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발방미인 슈퍼푸드입니다. 녹차를 통해 건강한 몸을 찾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주부 박선영 씨입니다. 그녀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불어났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갱년기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했습니다. 선영 씨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도한 운동이나 힘든 다이어트 대신 생활 습관 속에서 작은 변화를 찾았습니다. 선영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식사 후에도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 집 앞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는 것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녹차의 이뇨작용 덕분에 몸의 부기가 빠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도와 조금씩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선영 씨는 15kg을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몸무게 감량뿐만 아니라 녹차의 항산화 효과 덕분에 피부가 맑아지고 갱년기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차는 그녀에게 건강을 되찾아 준 일상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녹차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녹차는 성질이 차갑고 맛이 쓴 편이라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붉어지며 갈증을 자주 느끼는 소양인 체질에 특히 잘 맞습니다. 한의학에서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상태가 아니라 몸 안에 불필요한 열과 습담이 쌓여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봅니다. 녹차는 이러한 열을 내리고 습담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에 종종 활용되곤 합니다. 녹차를 비만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 밤새 떨어진 신진대사를 깨워주는데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녹차를 마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23잔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를 우릴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80도 정도의 물로 우려야 떫은 맛이 덜하고 카테킨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등 해조류는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해조류가 비만 관리의 숨은 강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해조류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한 바다의 채소로 불립니다. 해조류의 비만 관리 효능은 크게 두 가지 성분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알긴산은 귀리의 베타글루칸처럼 물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여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알긴산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구코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다시마나 미역 등 갈조류에 풍부한 후코잔틴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는 또한 비타민, 미네랄, 요오드 등이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도 해조류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이진 씨입니다. 그녀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식습관 때문에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하체와 복부에 살이 집중되어 옷을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지은 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워낙 의지가 약해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 씨는 텔레비전에서 해조류의 효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솔깃했습니다. 힘들게 굶거나 운동하지 않고 식단에 해조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점심 식사 전에 미역국을 한 그릇씩 먹고 저녁에는 샐러드에 토시나 다시마를 곁들였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김 한 장을 구워서 먹거나 마른 다시마를 씹었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의 알긴산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달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짠맛을 중화시키는 해조류의 효능 덕분에 짜고 매운 음식을 덜 찾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지은 씨는 1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히던 하체와 복부의 군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해조류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몸무게 감량은 물론 혈색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조류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않고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해조류를 어떻게 볼까요? 해조류는 성질이 차고 짠맛이 나는 음식으로 딱딱하게 뭉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연견산결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이나 어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담과 어혈은 체내 순환을 방해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비만이 온 경우에 해조류를 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조류를 비만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미역국이나 다시마국을 끓여 먹거나 식사 전에 물에 불린 다시마나 미역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토시나 모자반을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조미되지 않은 김이나 다시마 뒤각을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만 관리를 위한 3가지 슈퍼푸드, 바로 귀리, 녹차, 그리고 해조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 조절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화시켜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녹차의 강력한 카테킨은 신진대사율을 높여 체지방 분해를 돕고, 해조류의 알긴산과 후코잔틴은 지방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3가지 슈퍼푸드를 여러분의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켜 보세요. 무리하게 굶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대신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즐겁게 비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